작년 실적은 상당 부분은 이제 전반적인 이제 이익 창출 능력 범위 내에서의 충당금 적립 이 정도로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손익은 저하되긴 했지만 크게 보기에 밖에서 보기에 뭐 나쁜 좀 흠집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올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PF에 대한 충당금 적립이 제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이제 TFT가 이제 작동을 해서 3월 말까지는 이제 사업장 가이드라인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충당금 적립을 할 텐데 먼저 사전적으로 이제 정부 금융당국의 입장을 보면은 부동산 PF에 대한 대주들이 무슨 만기연장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궁극적인 부동산 PF 리스크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게 사업이 진행이 돼가지고 뭐 분양을 해가지고 최종 엑스를 해야 되는데 만기연장만 해가지고서는 그게 과연 되겠냐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일단은 뭐 인건비나 아니면은 뭐 자재가 오르는 거는 뭐 막을 수 없으니까 땅값이 낮춰야 되지 않겠나. 경공매를 통한 이제 손바뀜 그 과정에서 땅값 뭐 하락을 통해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예상 손실을 얼마큼 쌓을 거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PF에서 이제 대주들 보면 선순위가 한 60% 정도거든요. 중후순위 이렇게 40% 정도 되는데 이게 계속 만기연장만 된다는 거는 선순위도 만기연장에 동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순위는 빨리 이거 털고 나올 수 있으면 공매해가지고 매각가가 뭐 간평가의 60% 이상만 된다면 자기 털고 나올 수 있으니까 만기연장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는데 선순위도 만기연장에 대한 동의를 하기 때문에 PF가 계속 만기연장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실제로 감정가 대비 땅들이나 뭐 이런 이제 분양이 잘 안 되는 그런 사업장들 팔면 60%도 훼손 못할 수도 있다는 뭐 저희가 이제 확실치 않을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이제 가설을 한번 세워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상 손실을 좀 쌓아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실적이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이나 좀 늦은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상 손실을 이제 왜 미리 이제 예상 손실을 쌓아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공매 과정의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공매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미리 예상 손실을 쌓아놓으면은 경공매 잘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상 손실을 얼마큼 쌓을 거냐? 경공매를 이제 하반기 때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는 60%로 초과하는 범위 내에 예상 손실을 한 사업장별로 물론 이제 그게 뭐 이제 지역이나 뭐 이제 물건이나 이런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간평가 대비 예상 손실은 60% 이상은 쌓아야지 그래야지 경공매를 좀 촉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뭐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도 합산이 적자였고요. 4분기 정도 아팠으니까 저축은행 등급주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는 캐피탈이나 뭐 증권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결산 실적으로는 등급주가 안 나오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당금리 갖다가 이익 창출 범위 내에서 쌓았기 때문에 그러면 1분기, 2분기 실적에서 경공매가 가능한 정도의 예산 손실을 쌓는 그런 이제 손익을 반영한다면 올해 1분기나 2분기 실적이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등급주가 나올 수도 있다. 물론 등급주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대주주의 지원이 좀 가능한 저희 쉽게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뭐 은행계 캐피탈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실이 발생하면 그거를 이제 완충하기 위한 증자들을 하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데는 뭐 등급주가 안 나오겠지만 이때 중소형 뭐 금융사 중에서 대주주의 지원 능력이 약한 뭐 그런 이제 일부 회사 같은 경우에 등급주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금융 쪽에서도 올해 이제 등급 하향 실적 저하와 등급 하향 압력이 좀 작용하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이제 뭐 산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뭐 대부분 실적은 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등급 하향 압력이 좀 작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업종들을 좀 제가 정해왔습니다. 이거를 조금 제가 주제 넘게 말씀을 좀 업종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유화학 업종인데요. 아까도 석유화학 업종 말씀 좀 하셨지만 약간 석유화학 업종은 이제 구조적으로
긴급 파악력이 좀 작용할 수 있는 실적이 좀 둔화되는 계속 뭐 이제 그런 이제 좀 성향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이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화성업체 같은 게 사양 산업이 이미 되지 않습니까? 뭐 나일론 만드는 회사 거의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상당히 좀 이제 많았었죠. 이런 정도로 이제 석유화학은 조금 구조적으로 업황 저하 상황은 좀 탈피하기 쉽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 계시기는 하는데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중국 쪽에 석유화학 업종들은 수출 많이 했죠. 근데 중국이 자금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 패턴이 그런 거죠. 산업의 발전 패턴이 이제 후진국 같은 경우 선진국은 좀 압축 성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따라가는 건데 중국이 석유업종이 이제 중국한테 약간 좀 이렇게 추월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저희 뭐 이제 1위 석유업체가 이제 LG화학이고 뭐 2위가 이제 롯데케미칼인데 저희가 이제 낙사를 분해하는 NCC 공장들을 좀 매각한다는 걸 검토한다는 걸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수에 있는 NCC 공장, 그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은 이제 말레이시아에 인수한 타이탄이라는 이제 그 에틸렌 만드는 NCC 이거를 갖다가 매각 검토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이제 원가 경쟁력이 좀 상실되는 부분들을 국내 이제 국제에 있는 석유화학 업체들도 좀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뉴스 나온 거 보면은 이제 뭐냐면은 보통 이제 에틸렌이 뭐 산업에 쌓이라고 하는 에틸렌이 이제 원유로 이제 정제해서 납사가 나오고 납사를 분해해가지고 이제 에틸렌 만드는데 납사 분해하는 시설을 건너뛰고 최근에 이제 계속 기술이 발전하니까 중국에 있는 이제 뭐 석유화학 업체들은 정유에다가 석유화학 설비를 붙여가지고 그냥 원유에서 에틸렌을 만드는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떨어지니까 상당히 뭔가 굉장히 좋겠죠. 이런 이제 공장까지 만드는 정도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석유화학은 좀 구조적으로 좀 그냥 범용 설비만 갖고서는 업황 저하를 좀 탈피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 말고도 이제 정유 회사들도 국내 회사들도 석유화학 증설합니다. 정유 증설은 안 하죠. 왜냐하면은 계속 친환경 얘기하고 그다음 휘발유, 경유 수요가 장기적으로 있겠다는 보장을 못하니까 증설은 정유 쪽이 아니라 석유화학 증설을 하는데 정유 설비에 붙어가지고 만드는 이제 석유화학은 그것도 원가 경쟁력이 석유화학만 하는 것보다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문제, 석유업체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뭐 정유업체도 문제 이런 식으로 구조적인 좀 저하 가능성은 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뭐 이제 뭐 저희들 파라자일렌 같은 게 이제 방향족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에틸렌 쪽 이거는 중국의 이제 증설이 항법이 좀 이제 넘겼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넘어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로필렌 계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국 증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힘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계속 이제 소비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중국의 이제 철강 뒤에다 보겠지만 철강 물량이 국내 시장 교란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단단하고 이제 국내 이제 뭐 철강에다가 포스코니까 그렇거든요. 고강종을 개발해가지고 나름의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업체도 범용 설비는 좀 힘들 수 있다면 스페셜티 제품들 이쪽에 다각화를 통해서 거기서 승부를 내가지고 나름의 이제 시장 영역을 갖는 뭐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안정적인 이익을 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뭐 스페셜티 쪽에 이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느냐 뭐 그런 회사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입니다. 건설은 이제 두 가지를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적이 당연히 안 좋은데 하나는 뭐냐 유동성, 하나는 이제 수익성 두 가지를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유동성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분양 안 되면 이제 공사비용이 쌓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리스크 있는 쪽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줄여야 되는 게 뭐 당연히 그쪽에 일하는 분들은 많으니까 건설에 대한 익스포저들은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자금도 상환해야 되고 자기가 보증 쓴 게 있으면 되지급해야 되고 PF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라서
현금흐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선 같은 데가 이제 워크아웃까지 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이제 부동산 펀드를 만들어서 시장에 소화되는 갖다가 펀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대주주의 이제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활로를 찾는 뭐 이런 모습들은 아까 이제 뭐 시공능력 평가 순위 20위부터 100위까지는 어떻게 되지? 약간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상위 쪽, 24위 쪽 같은 건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해결책을 갖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익성은 좀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은 이를테면은 태양건설 기사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작년 결산 지적하니까 적자가 1조 이상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거절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 수익성 관점에서는 인건비 오르죠. 공사비가 문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안전관리 굉장히 강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노동시간도 시켜야 되고, 그거 자체도 이제 비용인 거고, 그 다음에는 자재비 당연히 오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금융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간에 이제 물고 물리는 것도 있지만, 대주단 입장,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만기 연장을 할 때, 당연히 그런 이제 그 업종은 리스크가 있다면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요. 특히나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좀 물린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물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얼마큼 될지를 자신하지 못하는 거죠. 이익은 그러니까 손익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상 사업장에도 만기 연장의 기회가 있다면 좀 금리를 좀 높게 부과하는 뭐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태양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마곡에 있는 뭐 복합시설 CP4 제일 큰 사업장인데 그건 다 짓고 나면 누가 사가게 되냐? 국민연금이 사가기로 했거든요. 그 공사만 되면 아무 문제, 횟수에 문제가 없는데 거기도 이제 만기연 다시 이제 신규자들한테 탈프로 분리를 받는 거죠. 정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장. 그러니까 아무 정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자 부과 기간과 금리가 올라가는 뭐 이런 경향이 되다 보니까 수익성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성 문제는 대부분 해결하겠지만 어차피 이제 공사를 하기 건설사는 이제 3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저하의 압박은 계속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부동산 신탁사인데요. 이제 부동산 신탁사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가장 이제 책임준공 확약형 관리형 토지 신탁 되게 긴데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건설사가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책임준공 확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속한 기한 내에 책임을 이제 준공을 하겠다. 그럼 못 지키면 채무인수하는 조건입니다. 그거는 이제 신탁사가 이제 대신 짓고 있는 이제 부동산 신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특정 기한 내에 책임준공을 이제 부동산 신탁가 약속을 하고, 그걸 못하면 이제 손해배상 책임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런 이제 부동산 신탁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부동산 신탁사를 끼고 있는 사업장들은 좋은 건설사한테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왜냐하면은 좋은 건설사 입장에서 부동산 신탁사에 같이 끼면은 이익을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잘 안 들어가죠. 내가 다 어느 정도 하면 내가 다 먹어야지. 그래서 부동산 신탁사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들의 시공사는 대부분 좀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지방에 있는 중소형 건설사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좀 사실은 이미 많이 도산들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준형, 책임준공형 확약을 한 이런 부동산 신탁사의 사업장들이 기한 내에 공사를 제대로 못할 만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업장은 또 뭐냐면은 저희가 주거형이 아닙니다. 뭐 최근에 이제 기사 나왔지만은 물류센터, 뭐 지산, 오피스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선호가 떨어지는 이제 그런 부동산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형 반도신들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이제 사실은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관건이 뭐냐면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게 손해배상을 가지고 부동산 신탁사와 그 다음에 대주단 간에 좀 이제 이견이 많아가지고 이제 소송으로 해서 법정에서 판가름이 나야 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사활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 부동산 신탁사 입장에서는 도인별주인데 이제 책임종을 제대로 못했으면 내가 손해배상액을 특정 산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배상을 준공하고 나서 그 금액을 배상을 하겠다는 입장인 거고 대주자는 뭐냐 말이 안 된다. 너가 이제 그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빌려준 돈 너가 다 갚아라. 갚고 그 다음에 그거는 준공액은 그냥 네가 부동산 신탁사가 알아서 해야지.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이제 어느 쪽에 이제 법원이 이제 하나 이제 또 하나의 벤치마크가 돼서 계속 이렇게 어느 쪽에 손이 들고 이제 이렇게 뭐 아닌 것도 계속 갈 수 있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자금 부담의 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다. 대주단이나 부동산 신탁사 간에 그렇기 때문에 소송 결과 소송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손해배상 관련해서 그것도 이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은행계 부동산 신탁사들이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이 떨어질 거냐 아닙니다. 어차피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이제 완충력이거든요. 어차피 금융사라는 거는 영업하다 보면은 뭐 이자 수익을 위해서 좀 리스크인 쪽에 갈 수도 있고 거기서 부실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완충력이니까 대주주의 지원, 증자 지원 그런 게 있다면 신용등급 취하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게임인데요. 유통도 사실은 이제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좀 많이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작년에 큰 변화는 뭐냐? 쿠팡이 이제 온오프라인 유통업계 매출 1위로 이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오프라인 쪽의 이제 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용등급은 대부분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오프라인에 있는 회사들 신세계, 이마트, 롯데, 현대백화점 이런 것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온라인 쪽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최근에 너무 많이 들었지만 이제 알리, 뭐 테무, 쉬인 중국에 있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이커머스 업체들이 이제 한국 시장으로 진출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 이제 알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측면에서는 점유율 제고를 목적으로 하면서 국내 시장을 침입하고 쿠팡하고 똑같은 전략이죠. 그러니까 점유율 그러니까 뭐 좀 적자가 나와도 좋으니까 초기에 점유율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이제 알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사이즈는 뭐 글로벌하게 2등 정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마존이 있으니까 1, 2등을 다투는 거고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환경은 더 부패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렇다 보면 같이 경쟁하는 국내에 있는 유통업체들 경쟁 환경을 좀 더 악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대형 마켓 쪽이니까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업종인데요.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신용등급 뭐 있겠냐? 근데 신용등급을 몇 개 받은 회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업종도 저희가 이제 크레딧 아웃렛 관점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내에 있는 이제 보면은 기존에 이제 보면은 이제 뭐 MMORPG 이런 하드한 게임들이 국내에 이제 좀 이제 인기를 끌었었죠. 뭐 닌저씨에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에이스소프트의 리니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게임에 대해서도 취향이 바뀌었다. 너무 무거운 건 싫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도 이제 짧은 거 쇼츠나 뭐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캐주얼한 게임들에 대한 선호가 올라가는데 국내 게임 업체들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는 기존에 굉장히 좀 하드하고 좀 무거운 MMORPG 게임 쪽에 좀 있으니까 이것도 좀 시장 최신의 이제 이런 흐름하고 좀 이제 맞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작은 좀 되는데 성과는 계속 안 좋고 대부분은 안 좋고 있죠. 그래서 요즘 이쪽 같은 경우도 이제 이미 등급을 받은 회사들이 있으니까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등급에 대한 이제 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심사 출시 잘 되냐. 그다음에 이제 뭐 플랫폼도 이제 핸드폰에서 이제 뭐 PC 콘솔도 보니까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변화가 잘 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 진출. 뭐 중국에서는 판호를 뭐 열어줘봤자 중국엔 게임 업체도 워낙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이제 시장 활성, 시장에 진출, 글로벌 시장. 그것도 이제 모니터링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대부분의 게임 업체들은 이제 재무가 되게 좋습니다. 지금 뭐 IPO 통하면서 굉장히 이제 뭐 증자를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뭐 재무적 완충력이 어느 정도 되겠냐 뭐 이런 것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업종별로 이제 재무적인 이제 그 등급 가이드라는 그러니까 완충 수준, 그러니까 재무적인 완충에 대한 수준은 좀 다르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 완충력이 좀 낮아도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고 게임처럼 가격성이 너무 큰 업종 이런 쪽에는 재무적 완충력 수준이 같은 등급이라고 해도 좀 강하게 보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완충력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철강 쪽인데요. 이게 뭐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생각보다 시장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2021년 역대 큰 보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재무구조가 탄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용등급은 재무구조를 당연히 보니까 사업도 보지만 재무완충력이 있기 때문에 상위권에 있는 철강사 같은 경우에는 큰일이라고 그러니까 등급 전망은 부정적이 많은데 이제 여기 이제 잘못했네. 하공정인데 하공정에 있는 철강사들 작은 애들 이런 데 같은 경우 재무적 완충력도 약하고 그 다음에 교섭력이 좀 떨어지니까 이런 지역에는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좀 꺾였는데 이게 왜 그러냐 좀 생각 좀 이제 해보면은 당연히 이제 전방 산업이 이제 뭐 자동차나 아니면 조선 이런 게 괜찮겠지만은 건설 안 좋고 가전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가 둔화되니까 글로벌하게 이쪽도 이제 안 좋거든요. 코로나 때 반짝했다가 이제 또 먹으러 가는 거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중국 쪽이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원래 걔네들이 철강이 과잉공급이거든요. 부족된 재고를 좀 소화하기 위해서 그 물량인데 한국도 그렇고 일본 철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저 이용해서 한국 물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격을 싸게 해가지고 이게 유라늄에 대해서 실적이 되게 안 좋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다. 중국도 뭐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 풀리지 않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했죠 이번 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도 약세를 먹죠. 150일에 달러 대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유라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후공정 철강사 같은 경우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공정까지 재무조 생각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2차전지인데요. 2차전지는 일단 굉장히 잘 나가다가 작년 실적이 좀 악화됐죠. 이거 어차피 이제 전기차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업종인데 이 전기차가 이제 소위 말하는 얼리버드 같은 이제 그 선도적 구매층들은 다 산 것 같아요. 사고 나서 이제 대중이 사야 될 시기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기차 업체들도 이제 거의 과도기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이때는 일시적으로 소비가 공백기에 가는 뭐 이런 시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전기차를 많이 하고 있는 뭐 이제 뭐 이런 이제 거기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현대차는 전기차만 하는 거 아닙니까? 전기차만 할 때 뭐 테슬라 이런 데도 좀 시집밖에 없고 이제 2차전지 업체들도 뭐 상당히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약간 좀 나누자고 하면 셀 만드는 데하고 소재 업체. 셀은 이제 미국 이제 IRA 뭐 인플레이션 단축법 관련해가지고 이제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혜택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인세 감면을 하거나 현금으로 받는 뭐 이런 건데 법인세 낼 게 없으니까 현금으로 받는 구조로 대부분 할 겁니다. 이제 뭐 LG 엔솔도 그렇고 뭐 SK 이런 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괜찮은 거고요. 그래서 문제는 나는데 장기적, 그러니까 등급 전망이 당장이 부정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부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제 이게 시장이 처음 열리는 쪽이다 보니까 수요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죠. 2차전지 수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이제 시장 지위를 좀 가져야 되니까 대규모 투자도 선제적으로 하죠. 재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꺾이면 그러면 보통 이제 등급 트리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 비율을 갖고 요거를 밑하면 등급을 올리겠다, 낮추겠다라는 건데 등급 하향 트리거에 걸릴 확률이 좀 높죠. 이미 이제 이쪽 자체가 좀 이제 이 구조 자체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무 좀 나쁠 수밖에 없는 타이밍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참고를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변수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트럼프가 되느냐 아니면 바이든 되냐.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제 둘 다 사실은
표를 생각하면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차를 선호하죠. 훨씬 거기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표도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다음에 이제 미국은 또 이제 에너지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에너지 산업 잘 나가니까 전기차로 가면 이제 에너지 쪽이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감안하다 보니까 전기차 쪽에서 이제 내연기관차 줄이고 전기차 판매 늘리고 이런 타임 스케줄이 이제 늦어지는 거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 이미 늦었지만 또 더 늦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되면 아까 이제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 현금을 받는다고 날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그 원래 얘기했던 대로 줄 거냐? 트럼프의 성격상 혹시 줄이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중국이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기사 보니까 CATL 2차 전지 하는 회사인데 여기 매출하고 이익이 우리나라에 세 개 있지 않습니까? LG엔솔, SKU, 삼성 SDI 다 합친 세 개 합친 이 매출과 이익을 능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중국의 이제 큰 회사의 장점인데 이 형이 뭐냐면은 저희가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제 시장을 잡았다가 중국에 따라먹힌 거고 LCD, 폴리실리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혹시나 있을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해요. 시장 개화돼도 중국 업체, 2차 전지 업체와의 경쟁적으로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서 이제 그 경쟁 관계에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부정적인 업종은 좀 특히 말씀드렸고 긍정적인 업종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지만은 이제 뭐 이런 업종들인데요. 이거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기계 쪽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건설 장비나 전력기기 같은 데가 이제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건데요. 과거는 뭐냐면 건설 장비 같은 경우는 주로 중국 시장이었거든요. 우리의 주요 타깃 시장이. 근데 중국 시장은 사실은 경기도 둔화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자국에 있는 로컬 건설 장비 업체도 성장을 하니까 항상 따라먹히기입니다. 중국 시장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이 열렸다. 건설 장비 업체 시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인프라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게 건설 장비 업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기기 업체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중동 쪽에 뭐 이제 인프라, 이제 전력 인프라 투자가 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건설 장비 업체 저희가 등급이 있는 게 뭐 이제 현대 이제 인프라코와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기계인데 이건 작년에 등급이 올랐습니다. 등급이 올랐는데 보통 등급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잘 안 오르거든요. 텀을 갔는데 A0로 올랐는데 뭐 사이즈나 그 다음에 뭐 글로벌한 질 이런 거 생각할 때는 추가적인 등급 사이양이 가기에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반면에 이제 현대일렉은 작년에 등급 뭐 일부의 신용사가 P 등급지만 포지티브 정도 붙여놨으니까 올해는 이제 등급 사양 가능성이 좀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산 쪽인데요. 방산은 너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이제 K방산의 인기가 날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업황은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폴란드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은 작년에 대박을 터뜨린 쪽인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자체적인 이제 그 금융은 자기가 안 하겠다는 거니까 한국 니네가 알아서 방산도 우리한테 수출하고 금융 수반되는 금융도 니네가 좀 알아서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금융 쪽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부담 깔 거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수출은행이 작년에 이제 한도가 찼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은행도 이제 동일 연시대 한도가 이제 수출 국가에 대한 한도도 있는데 한도가 찼습니다. 작년에 그 수출금융으로 이제 폴란드에 쓴 게 6조거든요. 그 수출은행의 자기자본이 15조, 14조 8천억이니까 6조면 40% 딱 맞거든요. 더 이상 이제 수출입은행은 이제 폴란드에 대한 방산 수출과 관련돼가지고 뭐 여기 수출금융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도 찾습니까? 그러다 보면 좀 약간 제약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올해 이제 드디어 이제 법정자본금 한도를 이제 15조에서 25조로 늘려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이제 그 다음에 실제로 출자할 거라고 하는데 최근 어제 그 기사 보니까 이제
현물투자에서 LH공사 직원으로 이제 수출은행에서 2조 정도 했더라고요. 그걸 혹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이제 금융적인 제한들이 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K방산의 수출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보는 건 이제 업황이 아니라 이제 크레딧아웃 등급이 어떻게 될 거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방산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기간 제일 좋은 회사들이 등급이 AA 마이너스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등급 실링이 AA 마이너가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좋아봤자 이게 뭐 사실은 AA0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조금 이것도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AA 마이너스일 때는 주로 이제 국방부에 납품하는 것들이었지만 지금 수출국이 열려서 오고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수출이 국내 군에다 납품하는 것보다는 수익성 제한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산 단계에 있는 것들을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기를 하나 만들 때 국내에 팔려면 개발 단계에서 잘 개발된 거를 이제 양산해서 파니까 개발 단계 이제 안 사고 그다음 마크업 기준이거든요. 국내는 왜냐하면은 원가에다가 적정 이윤 정도 붙여가지고 이제 납품가를 결정하는데 수출은 우선적이라는 거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일반적으로 이제 수출이 국내보다는 찬성이 좋은데 이쪽이 어려웠고 규모 사이즈도 좀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상황, 안정적으로 이런 상황이니까 암묵적인 등급 실링을 좀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선 쪽인데요. 조선은 이거는 일단 뭐 항상 이제 아까 이제 수주와 이제 실질 매출 간의 이제 타임렉이 좀 있죠. 수주한 다음에 2, 3년 뒤에 매출 들어가니까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과거에 좀 수주는 좀 고가에 비해서 성과가 오르는 시기에 수주했던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로 인식되는 시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조선사 저희 알고 있는 것들 다 이제 이전한 하나오션까지 가능성이 좀 열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수주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뭐 교섭력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조선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저가 수주도 합니다.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왜냐면은 일단 독구를 치워야지. 그러니까 배를 수주하는 쪽도 이제 알거든요. 얘가 독구가 찼나 안 찼나. 독구가 안 차 있으면은 요섭력이 밀립니다. 배를 사는 쪽에서 독구 비었는데 이거라도 채워가지고 가동률 올려야지 이런 생각 갖게 되면서 독구를 채워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섭력도 좀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약간 성과 높게 이렇게 수주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주성치가 많이 따라오고 있죠. 따라오고 있지만 그래도 글로벌하게 이제 이 국내 조선사의 시장 지위는 그래도 수익권이니까 작년에 등급이 올랐는데 과거에 보면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은 최고 등급 AA 플러스까지 올랐었거든요. 하나오션, 대조양도 AA 마이너스 갔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딸랑 싱글레이니까 추가적인 등급 상향이 가능하다. 사업지를 생각할 때 글로벌 미팅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자동차인데요. 자동차는 일단은 작년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영업이익률 10% 나기가 쉽지 않은 업종이거든요. 예전에 중국 투수 있을 때 영업이익 10%를 밑을했는데 현대차가 다시 또 밑을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굉장히 시점이 좋은 상황인 거고 올해는 그거보다는 좀 꺾이겠죠. 목표 자체도 작게 잡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거 나쁜 시점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사가 이제 등급을 현대차가 AA 플러스 포지티브를 이제 나심평이 붙였고 어젠가는 이제 한심평도 붙였습니다. 기아도 붙였고요. 그러니까 트리플 A 최고 등급 이제 갈 수 있냐를 따지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재무적으로 튼튼해가지고 업황이 좀 이렇게 부침이 있어도 그걸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아무 상황적인 문제 없이 이때 이제 트리플 줄 수 있는데 그 단계가 됐다. 재무적인 맞춤이 너무 뛰어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아조차도 현대차만큼의 현금을 갖다가 내부에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붙인 거고, 그래서 트리플 가능성이 있다는데 불행한 건 뭐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처럼 현대차나 기아도 발행을 안 하는 거죠, 자체가. 요거는 좀 안타깝긴 한데, 그 정도 이제 등급 상향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 있는 채권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항공운송 쪽인데요. 이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적 굉장히 좋았고 작년 등급도 올라갔고요. 여객 쪽이 이제 억눌렸던 이제 해외여행이 이제 풀리면서 엄청 늘어났고요. 그거보다 좀 꺾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좋을 거다. 그리고 여기 이제 화물운송 쪽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먹여 살렸는데 좀 꺾였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알리 얘기했습니다. 알리, 해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걸 배로만 싣고 오는 게 아니라 비행기로도 많이 이제 싣고 오기 때문에 그 특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물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항공 입장. 그래서 작년에 등기가 올랐는데 저희가 비교를 해보세요. 옛날에 대한항공은 뭐였냐? WGO로 됐었거든요. 그때 재무구조. 부채 비율 200% 초반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익이 훨씬 더 크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경험도 지금 A-인데 WGO 경험이 있고 그 정도의 재무 비율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 상향 가능성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유인데요. 정유는 이제 등급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SOE 등급 전망 이제 포지티브가 붙어 있는데 상향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는 이제 분기별 업황 부침이 실적 부침이 굉장히 강합니다. 정유가 작년에 봐도 분기마다 엄청 등락이 너무 심한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이전보다는 실적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제 SOE 같은 경우에는 더블A 플러스 등급이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실적이 계산된 상황인 거고 이게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석유화학은 중국 증설을 많이 하지만 앞으로 지금 정유 증설을 안 하거든요. 장기적인 이제 정유 수요가 친환경으로 되면서 좀 적응하다니까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만큼 수급 측면에서는 당연히 정유가 석유보다는 좋은 측면이 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SOE 같은 경우에도 증설은 석유화학 쪽 증설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석유화학, 그러니까 정유 쪽에 붙어서 신규 설비는 기존에 있는 석유화학 설비보다는 뭔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도 나중에 치고 나면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하는 데는 큰 부담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등급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겠지만 거기 지금 등급 전망 피해를 받고 있는 개별 업체 같은 경우는 상향만세 열린다. 이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